네, 지난 시간에 정감평, 방언공사, 그러니까 회상건설의 정초의 둘째 걸음이죠. 첫 번째가 저축조합운동이었다면 둘째 걸음이 정감평, 방언공사인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여기는 나중에 정감평이 끝나고 나서도 특별 후원자가 기록될 정도로 이때의 일들이 간단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는 이 기록을 가지고 행간을 막 읽어내야 돼요. 오 하고 끝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야, 왜 이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서 특별 후원자를 했을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하신 분까지도 이렇게 다 기록해 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말했잖아요. 나중에 자금난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대종사님께서 투자해라 하니까 그 일화 중 하나가 나와요. 어떤 일화냐. 삼사님이 이제 돼지를 키워서 이제 돼지 를 옛날에 이렇게 준다죠. 새끼가 나면 이렇게 저쪽 주나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 나면 또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새끼 품는다고도 하고 용어 씨앗 받아와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돼지 씨앗 이제 받으라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김기천 삼사님 사모님이 누구시죠?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저도 이거 헷갈리네. 누구냐면 김순천님이 남편 보고 그거 왜 돼지 씨앗 준 거 왜 받아오지 않냐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돼지가 또 새끼 나면 거기서 또 이제 받아오고 그런가 봐요. 더 받아와야겠죠? 더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공사 쓰는데 다 넣었어? 그런 거. 이게 자금난이 생기면 다 늦은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도 교단 어려운 일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원불교는 아직 다 이렇게 이소성대로 지금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한 많은 숨은 일이 있다. 그리고 또 말했잖아요. 그 동네 천석군 거기서 했는데 안 돼서 수모를 당하고 나서 이제 당신 가지고 있는 서마지기 땅이라고 하는데 김순천 사모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참 죄송해 죽겠어 이런 거. 죄송했지. 이게 지금 사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나 정말 이거 싫어. 입장을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답답하게 죽겠다. 그렇게 해서 이뤄낸 회상이에요. 이런 게 회상의 정초예요. 정초. 바탕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종사님의 법문, 여기서 생기는 법문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지금 같은 거, 지금 이 베이스를 놓고 읽어보면 이제 느낌이 조금 달라져요. 좀. 그래서 한번 그 베이스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중간에 서품 9장 내용이에요. 중간에 보면 이에 대해 소태산 대종산 이렇게 나오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신 듯 하니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피의 기정이 이치의 당연함이오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수요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또는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나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은 되는 것이며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논이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한 분으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일은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서품 9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딱 놓고 지금부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해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대종사님의 교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지금부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분이 400원 제가 그분 집도 알아요. 지금도 보면은 괜찮은 집이에요. 그 동네. 그 이제 마당도 있고 그거 위치가 좋아요. 막 높은데 약간 높은데 일대를 다 전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원래 집이 전망이 좋은 집은 아무나 못 잡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전망 좋은 집 딱 보면 저 집이 잘 살겠다. 딱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래요. 이게 뻔해.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말했는데 제가 추적한데 이분은 가서 활동을 한 것이 내가 투자했다. 이렇게 아마 관공서에 움직인 거고 이쪽에서는 대부 빌린 돈이다. 그러면 빌린 것을 증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파린 선진들이 관공서에 다니면서 이게 빌린 돈이라는 것을 관청에 증명을 해서 이게 대부 허가가 나왔다고 봐요. 근데 이건 아마 뻔히 아는데도 일제가 시간을 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끼리는 좀 싸워라. 그리고 자기들은 막 자금 절로 자금 투입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인들에 의해서 주변에 방어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데 대종사님이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대종사님도 주변을 견문하고 다른 것을 보고 방어공사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없는 민초의 힘으로, 민초의 자금으로, 민초의 힘을 했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그게 나오니까 대종사님이 사필귀정의 이치의 당연함이라고 딱 말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게 딱 나와요. 거기 끌리지 말고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사 그 사람이 소위가 된다고 해도 양심에 우리가 하는 일은 부끄러울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의가 어떻게 나와요?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를 한 바, 처음 계획같이는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도 여기서 중요하죠. 공중이니까 그 사람도 공중 사람 하나니까 공중을 위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논리 구조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일인데 나는 이게 안 돼. 이게 또 가만 안 두고 싶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맞죠. 빈궁한 해변 주민. 이게 이제 제가 산주 갯벌마을이라고 한 게 여기도 표현이 나오죠. 해변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대종사님도요. 대종사님 큰아들이신 우리 박길진 옛날에 원광대 초대 총장님 일정한 기간이 가면은 영광에 내려가서 그 바닷가에 나오는 이 짠 음식들을 드셨대요. 어릴 때 어릴 때 음식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말씀이 사타오님이 해주시는 건 진짜 다 맛있었다. 그러니까 이원아 선생님의 요리 솜씨가 좋은 게 대종사님도 원화가 주물럭거려서 주면은 다 맛있었다. 요리 솜씨가 계셨던 거예요. 원화 선생님이. 그리고 저희가 동네 분들 말 들어봐도 옛날에는 조그맣구만 그때 와탄천에서 뭐 숭어도 잡고 막 그랬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막 그러면 옛날에는 숭어도 잡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일반 개 종류는 참 많이 잡고 여러 가지도 자연환경이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다 자체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훨씬 더 그런데 그런 것만 먹고는 못 살았던 거예요. 곡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거는 그렇게 힘을 못 쓰나? 지금 우리는 그런 게 더 지금 좋은 건데.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먹혀. 좋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이게 본인이 그것만 먹고 살아봐야 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일을 해야 돼. 맞아요. 힘쓸 일을. 계속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 지금같이 힘 안 쓸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것만 먹고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라운드가 틀려졌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해시키려고 한 일주일 정도 맨날 아침 일어나부터 저녁 잘 때까지 일을 시키면서 밥은 안 주고 아까 같이 게 끓인 거 막 이런 걸만 주어. 그러니까 그거 먹고 또 일을 해야 돼.
죽겠네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게. 그래야 이게 이해가 확 오는 거죠. 이런 게. 왜 그랬는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워, 이게. 근데 여기서 보여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상당한 그 해변 주민에게 논이 생기게 되니까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되지 않냐. 이게 대중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일원상자리예요. 우리가 일원상자리에 근원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때 일원상이 얘기 안 하시지만 이 내용이 보면 자타의 관념을 초월한 자리, 일원상 자리에서 그 자리에 또 작동되는 것은 그게 공익활동이에요. 우리가 공익활동이라면 그런데 대표적으로 자리이타 이런 거예요. 이게 공익이나 자리이타나 똑같습니다. 또 뭐 공익이 활동하니까 나는 안 좋고 막 너만 좋은 일 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대운사님 이런 거 없어요. 대운사님이 공익이란 건 자리이타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도 소태산에 우리 현재 정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다 있어요. 방어공사 할 때 분위기 생길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공사 할 때 나오는 것은 회상 건설의 정초라고 했으니까 이런 정신이 정초예요. 정초가 뭘까 할 때. 중요하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앞으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영산방언상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그 정간평, 거가. 그러니까 이게, 영산방언상의 현장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구나. 공익사업이란 건 정말 자리이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 읽어보면 다 이게 공익도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가 더 어려워. 더 어려워요, 이게. 자리이타하기가. 그리고 자리이타로 처음부터 관계를 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내가 이걸 손해보고 저 사람이 해왔다고 할 때도 그것이 자리로 느껴져야 그걸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은 안 돼. 타인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그게 나의 이익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도 자리이타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그냥 이렇게 뭔가 뭐 헌신만 하고 막 사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일원상 자리에서 안 돼요. 일원상 자리에서 안 된다고. 여기 나오죠. 요 개념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사실적 훈련을 시켰다고 봐요. 이게 이런 것이 사실적 훈련이고, 이게 이런 문제에서 이게 경영 능력까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뭐, 영육상정, 이사병영, 동정일력, 이런 모든 표현,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고, 이런 표현과도 관계가 있는 말들입니다. 다음 파트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121쪽에, 하루는 거기서부터 봅시다. 자, 이게 뭐냐, 원기 8년, 그러니까 대종사님 모친 상때의 일로 추정이 돼요, 이게. 이 법문이. 그게 맞을 거예요. 이게 방어공사 당대의 일이 아니에요. 뒤에, 근데 이게 서품에는 순서를 보면 마치 대종사, 방공사 때의 일같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뒤에 방어공사 때를 이렇게 회수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추풍 선지님께서 그때 당시가 48세 때예요. 소태산 대종사께 찾아와서 뵙고 서로 문답을 나누신 거예요. 뒤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도덕을 배우려 하면은 나는 무슨 뜻으로 도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같이 먼저 원을 막으라 하였는지 그 뜻을 알겠는가. 충풍사르기를 저 같은 소견으로 어찌 깊으신 뜻을 다 알아보기만은 저의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니, 첫째는 이 언을 막아서 공부하는 비용을 준비하게 하시며, 다음은 동심합력으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인가 하나이다. 소태산 대종사 그대의 말이 대개 옳으나 그 밖에도 나의 뜻을 더 들어보라. 저 사람들이 원래 공부를 목적하고 온 것이므로 먼저 굳은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만 년 불구하던 간섭지를 개척하여 논을 만들기로 하며
이웃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겸하여 노동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할 때 그것으로 참된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또한 이 한 일의 시와 종을 볼 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또는 소비 전략과 근로 자급으로 자작자급하는 방법을 보아서 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 근본을 알게 될 것이요 또는 그 괴로운 일을 할 때 술성하는 법이 골라져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 모든 생각으로 이 일을 착수시켰노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서품 10장 말씀이에요. 이것도 방언공사 그 과정에 이제 그래도 방언공사 관련된 본문이에요.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의 그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많이 읽어보고 우리가 이걸 나하고 대화 속에서 많이 읽어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 본문들이 같이 또 대화가 돼야 돼요. 본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답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계속 이렇게 대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굉장히 개인화돼야 돼요. 내 삶에서 어떤 거야지 이게 마치 교단에 무슨 답이 있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굉장히 개별화돼야 돼요. 이 말씀들이. 그럼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도덕이란 말이 여기 또 나와요. 도덕. 무조건 도덕이란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이론상 그냥 이해하세요. 앞으로 뭐 도덕. 아까 제가 말했잖아. 이건 윤리, 지금 쓰는 그 윤리도덕을 말한 게 아니다. 이건 다른 말로 진리예요, 진리. 도덕하면 진리고, 도덕을 도라고 해도 되고, 도덕을 덕이라고 해도 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상관없어요. 다 이게. 그런 말인데, 이거 우리는 진리, 이론상, 이론상의 진리,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축풍 선진이, 두 가지 말하죠. 공부의 비용, 그 다음에 동심압력, 이 얘기를 하니까 대전사님께서 부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참, 이 말씀이 현실적인 말이 되는 거죠. 여기 때도 이 신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겪어보면, 진짜 앞으로 당신하고 할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이 난다고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도 일해보면 알아요. 보면, 같이 좀 공부해 좀 해보자 했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몇 안 남아요. 다 떨어져. 그냥. 근데 이게 이렇게 서로 그것이 마음이 서로 신뢰가 딱 형성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는, 그리고 서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변사님 여기 나오잖아요, 신심. 그리고 이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팔인 선지님들이 노동을 또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다 동네에서 또 살만해. 굳이,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 요즘으로 보면 강남 좌파 같은 분들이야.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삶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살면, 그런 가치관에서 살면 이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실 분들이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분들 팔인선님들의 조건이. 그냥 내가 그냥 남한테 그렇게 비굴하지 않고, 또 그냥 그렇게 살면 나름대로 다 그냥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꿈이 있으니까 그래요. 구도의 꿈, 도에 대한 그게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일 했는데, 자기 현실적 조건 따지고 그 일하고 뭐라고 해요, 그걸.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그래요. 발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팔인선진들은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대전사님이 더 밀어붙이는 거야. 확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프레스를 엄청 가해버린 거지, 이게.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막 주변에 그랬잖아요. 니들 진짜 다 거렁뱅이 될 애들이다. 막 이렇게 이제 그거 뻔하다. 그런 소리 듣고 해봐요. 저도요, 뭘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떤 소신을 갖고 뭘 해요.
근데 주변에도 알아주기도 어렵 분들로 또는 별로, 이게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될까? 이런 가치관의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걸 계속 한다고, 지금 뭐 사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할 수 있냐, 이거요. 쉽지 않아요. 제 현실을 봐도 이게. 근데 대준사님이 이런 그라운드 속에다가 확 밀어넣어버린 것 같아. 당신은 또 얼마나 또 더 부담감이 많으셨겠어요. 대준사님 입장에 생각해보면, 와, 이걸 어찌자고 저러신가? 그러나 어쨌든 대종사님 입장에서 그런 그라운드 속에다 확 막 조소를 받고 막. 근데 노동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해보시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노동을 속에다가 들어가서 결국은 참된 신심 있고 없고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까 말한 대로 도를 구하는데 내가 환경이 어떤 것이 와도 그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보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참된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게 했다. 중요한 말이죠. 내가 어느 환경이 와도 내가 대운사님 이 정전의 마음 공부는 반드시 하겠다. 모르죠. 환경이 확 바뀌면 막 지금 밥 먹기도 힘들고 막 그런데도 해요? 모르죠. 이게 사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던져줘 봐야 알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일도 제 상황도 그러더라고요. 던져줘 봐야 알아요. 근데 그 상황에다 확 던져버린 것 같아요.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도 이 문장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일의 시종을 볼 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경험시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린 뭐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경험 엄청 중요하죠. 또는 소비 전략, 근로 작업으로 자작 작업하는 방법. 아까 저축 작업부터 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복록 그렇게 되는 게 복록을 이렇게 하면 복록이 만들 수 있구나. 이소성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괴로운 일 속에서 솔성하는 법. 이게 솔성이라는 것이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이론상 자리를 드러내서 한다는 것이 이 괴로운 상황에서 괴로운 경계가 탁 있으면은 이런 상황이 그냥 싹 숨어버려요, 그냥. 원로 가셔버려. 출장 가셔버리네. 한 3박 4일, 막 5박 6일 이렇게 출장 가셔버리네. 몰라? 출장 갔네? 어쩌지? 이런 상황을 왜 닥쳐가지고, 솔성하는 힘을 이렇게, 출장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쩌든. 혼자 잘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스스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각자의 현장이나 경계에서 신심을 더욱 굳히고, 사업 성취의 역량이 증대되고, 복록의 소종례를 보아서 복록을 장만하는 능력이 증대되고, 인고와 극기를 통해 솔성하는 법이 골라져서 취사하는 실행력이 증대시킬 수 있냐, 이런 내용은 나중에 요 방공사에서 이래서 했겠다는 것은 또 정전에 곳곳에 드러나요. 대종사님이 행보가 정전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걸 읽었으면 정전이 안 보이면 이상한 거야. 이것도 이상하지. 딱 읽으면 대종사님의 이 역사, 이렇게 그 과정을 보고 정전이 막 두고, 야,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왔다 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도 딱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또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 쪽인데요. 이건 이제 그거죠. 이걸 시작할 때의 그 청사진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오랜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자, 이거 청사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소태산 대종사 길룡리 간석지에 방언 일을 시작하사 이를 감역하며 제자들에게 지금 부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였던 사람이로되 대회상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뤄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주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이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 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서품 8장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오랫동안 읽어봤어요, 이걸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요. 자기 삶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게끔 읽어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대무사님께서 대회상 창립기에 나왔으니까 고생도 많으나 재미도 많을 거다고 남의 시조가 되는 게 낫지. 남이 해놓은 거 뒤따라가는 거 맞는 것 같아. 저도 남들이 안 하는 걸 꼬박꼬박 찾아갖고 하니까 이게 진짜 이게 쾌감이 좋아. 근데 이거 확실한 것 같아. 이게. 근데 여기 그 다음 이제 그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말 잘 새겨보세요. 여기 우리가 건설할 회상이 나와요. 우리가 건설할 회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지금 교단이죠. 우리 건설 회상은 자, 여기 봅시다. 과거에도 보지 못하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과거에는 못 보고 미래는 어렵다 이거죠. 있을 수는 있죠. 표현이 어려운 큰 회상이라. 자, 여기 봅시다.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 그 법을 제정한다고 했잖아요. 대선사님이 나중에 법을 제정하잖아요. 우리가 변산에 가서 올해가 교강 선포 100주년이죠. 100주년인데 그게 교리 강령으로 44회 3학 8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법을 제정하겠다. 그러면 근데 이 법이 방향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근데 이 방언뚝 그거 하면서나 무슨 이런 회상을 건설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냐고요. 이게 상황이 안 맞아. 근데 하여간 대종사님은 이런 방언뚝을 막으면서나도 이걸 통해서 뭐 경제적으로 하고 해서 이게 다 회상의 일이니까 이걸 통해서 회상을 건설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때. 첫 번째가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이게 1번입니다. 자, 우리 교리의 모든 그 회상관을 이해할 때 회상관 이게 늘 있어야 됩니다. 1번이 뭐라고요?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로. 이게 거의 개교동기 얘기인데 이때부터 이런 포부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청사진이죠. 이게 지금 청사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동과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을 병진하게 하고. 동과정이 골라 맞는 일들이 교법에 곳곳에 나와요. 대선사님이 동정에 관계된 얘기부터 해서 정기훈련, 상시훈련부터 해서 막 이런 기본적인 청사진이 계셨단 말이에요. 대선사님. 회상관입니다. 이걸 어디서 해요? 지금 우리 정관평 거기서 하세요. 그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이런 말씀이 들려요? 지금? 우리 안 들리죠. 정관평에서 이런 말이 안 들려요. 이런 회상을 만들려고 거기서 이렇게 땀을 흘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들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하게 하여.
야,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바로 이런 거에서 다 삼동윤리 나오는 거예요. 삼동윤리가 정산윤사님이, 대종사님이 이런 주의에서 다 나왔다는 것이, 이게 지금 이런주의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이게 이런쌍주의예요. 주의예요, 이게. 이게 다 세상에 한 덩어리, 다 한 집안, 이게 다. 이런 상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전부 교리예요. 이게 굉장히 말만 바꾸는 거예요. 상황 조금 분위기만 좀 이렇게 바꿔놓지. 이걸 바꿔놓으면 정전에 다 있잖아요. 정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정전에 이게 다 대각 이후에 이게 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정전으로 만들까 이제 좀 연말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다 나오잖아요. 흔적들이. 이게 대운사님께서 회상의 청사진을 딱 말한 거예요. 나 처음에 이게 무슨 방언을 만드는 방언 이거 샤무사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진짜 격이 안 맞는 말이다.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보면은 야 대운사님 청사진이 크셨구나. 처음부터 이런.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쌍을 깨달으신 내용이에요. 이런 쌍 시각으로 보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갖고 모든 점의 결함됨이 없이 하려함이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이렇게. 방공사무소나 야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일 잘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잖아. 이게 큰 법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법문이. 이게 바로 회상관이고 회상 청사진이에요. 이게 회상건설의 청사진입니다. 이것도 많이 우리가 대화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리고 회상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으로 바라보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도 그래요. 도학과 과학이 병진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문명, 물질문명을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물질문명을 배격한 사람, 배격했는데도 안 돼요. 물질문명에 종속돼서도 안 되고 물질문명에 그냥 외워 살도 안 해야 되지만 물질문명을 외면하는 것도 우리는 안 맞아요. 대운사님 그렇게 됐어요. 그러려면 더 정신 개벽, 정신문명이 더 높아야 돼. 훨씬 더 공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삶에서 동정을 골라 맞는 대운사님의 보여주신 행정은 많아요.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공부와 사업이 병행돼야 돼. 우리가 공부와 사업이 병행돼야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막 많이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소통되고 서로 교류되고 관계되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렇게. 그게 삼동윤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산종사님 그러니까 적통이에요. 적통. 이런 거 보면 확실해요. 이런 걸 봐도 정산종사님이 맞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저희 지금 몇 가지 법문을 봤잖아요. 저희들이 몇 가지 법문을 봐도 자, 이 정간평 방언공사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놓고 이런 법문을 읽어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대화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1차 방언답 그 길로 추정되는 그 제방 그 길 있죠. 거기를 거니면서도 스스로가 야, 이곳에 소태산 대종사와 8인 단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땀방울, 아까 했잖아요. 뒤에 또 다른 분이 해갖고 그 빛도 크게 내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노동량도 꽤나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좀 떠올려 보시고 야, 이게 대종사님께서 조합장으로서 뻘삽을 직접 떠갖고도 퍼주고 당신도 필요했다면 날렸을 거예요. 지게를 딱 치고 그런 모습도 생생하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서 말은 못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겨울날에 방언뚝에 그게 이제 개들이 이렇게 파요. 처음에 조그마한 건데 그게 이제 물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막 확 터져버린가 봐. 이게 갯구멍을 막아야 되나 봐.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나 갯구멍을 막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어느 일정하게 완전 튼튼하게 그게 그 뒤에도 언답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걔들이 파니까 계속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아. 그 상당한 주에도. 이걸 보면 노동량이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서로 이렇게 조를 짜갖고 시간별로 이렇게 관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가 순찰. 순시가 아니구나. 순찰. 이렇게 점검하고 다녔는데, 오, 갯구멍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팔사님이 그냥 고민하다가 몸으로 두드려 막았어. 자기가. 겨울철이에요. 그 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안 오시니까, 근데 다음에 오셔야 하잖아. 근데 안 오시니까 다음에 아마 나가보니까 막고 있는 거야. 사람 불러다가 이제 그걸, 바로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125쪽에 있는 것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25쪽. 이런 일화가 재밌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몸으로 바닷물을 막다. 이것도 참 이야기로 만들면 재밌는데, 간단히 이제 이게 요약만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방언공사 중반을 지났을 무렵, 추운 겨울이 서서히 오고 있었다. 하루는 김광선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를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찬 바닷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김광선은 뚜기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김광선은 깜짝 놀랐다. 뚜기에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새어들고 있지 않은가. 손가락만한 구멍은 자꾸 커지고 있었다. 그대로 두면 뚜기 무너지게 생겼다. 어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막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광선은 어쩔 줄 몰랐다. 큰일 났다는 생각뿐이었다. 구멍은 자꾸 커지는데 막을 것은 없으니 이를 어쩌나. 김광선은 결심하였다. 망설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좋다. 내 목도기로 저 구멍을 막자. 김광선은 자기 몸을 던져 구멍을 막았다. 날씨도 이미 겨울에 접어들었다.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저려왔다. 온몸이 차츰 얼어갔다. 의식이 차츰 가물가물해갔다. 김광선은 정신을 차리려 애를 쓰면서 이를 악물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혀를 깨물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해. 나는 이대로 얼어 죽어도 좋아. 뚜기 무너지는 것만 막을 수만 있다면.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머리에 어른이 떠올랐다. 소태산 대종사와 동지들의 얼굴도 차례로 가물가물 떠올랐다. 내가 대종사님을 모시고 동지들과 함께 세회산 건설에 큰 일꾼이 되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무런 미련도 없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김광선은 안간힘을 쓰며 몇 시간을 몸으로 바닷물을 막았다. 마침내 바닷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였다. 동지들이 뚜기에 나갔다가 김광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등에 업고 들어왔다. 김광선은 동지들의 등에 업혀 따뜻한 방에 와서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김광선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소태산 대종사와 동지들의 눈에서도 말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약간의 픽션을 넣어서 확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게 느낌이 있죠.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소태산 대종사 있지만 이 현장으로 말하면 단장님 또는 조합장님 이렇게 가야 이제 마치 그리고 이제 김광 성진은 이제 그 단원 김성섭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 분위기로 갈 수 있겠죠. 이 이야기 전개를 할 때.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런 일화 같은 경우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이 있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구멍을 개 구멍 같은 거 계속 막았던 거예요. 그럼 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 지금도 개들이 지나다녀요. 개가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야 니네들이 옛날에 우리 팔사님을 힘들게 했다며. 이 자식들이 그냥 어찌 그냥 팔사님을 힘들게 해. 너 일로 와. 다 줄 서. 손 들어. 이제 이렇게 그렇게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말 잘 들으라 니네들. 앞으로 예를 들면 자 뒤에 126쪽에 이 부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길룡리의 방언공사 의의예요. 사실은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이 대종사님 그 방언답 건설할 때 그 주변에 일본인들이 했던 대부 허가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제가 잘 아는가 모르겠는데 백숙교당이 옛날에 아부농장 그 중심지였을 거예요. 일본인들이 경영한 아부농장이라고. 이제 하네들이 막 그 염산 막 이런 데도 그 간섭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리고 더 대종사님이 간석할 때 한 1년 전에 홍농, 지금 홍농 보면은 논들이 쫙 있어요. 그때 옛날에 다 뻘이었어요. 지금 바닷가의 대부분을 우리가 육지로 다니는 뻘이에요. 낮게 논이 있다. 거의 뻘이라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다 뻘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새만금도 막아버리는데 뭐 그게 뭐 일이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많이 막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구슴이라고 옛날에 제가 최일량대 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은 지금 달이 놔져 있어요. 지금은. 그쪽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이 보여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아마 이게 무슨 일을 하는가도 아마 보실 수 있고, 또는 직접 건너가서 법성포 가시면 되니까 건너가서 홍농들에 공사하는 것도 봤을 거예요. 지금 방조제 뚝은 지금 우리 현재 길룡리 방언답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그 뒤에 논의 면적은 상대가 안 돼요. 작은 길목을 막으면 나머지는 다 논이 될 수 있는 공원. 그런데 그런 데가 다 일본인들에 의해서 다 일본인들이 자금도 지원되고 막 그때 식민지 시대니까 막 되는 때예요. 그런 것을 아마 보시고 많이 참고를 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요. 지금 그 대종사님 고향인 이밤리 넘어가는 거기도 보면은 그 지금도 보면 논이 쭉 펼쳐져 있거든요. 일정한 그것도 그때 다 막은 거예요. 간척했던 거예요. 대종사님 처음 그 한 건 아니고 그런 걸 보고 대종사님께서 영리 위주의 간척 사업이 아니었어요.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이게 계속 나왔죠. 이것도 공중을 위하는 일 아니냐. 시작이 그래서요. 그리고 그 민초들의 그 힘으로, 민초들의 자금으로, 민초들의 주도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형성될 내용입니다. 이런 해석, 이런 지점, 그리고 외부의 지원 없이 순수한 방언 조합원들의 그 근검저축, 일심합력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우리 원본불교 그 대운사님은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교무들이 힘들어.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해서 푹 되고 막 푹 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야 돼. 그렇게 대운사님이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 당신 스스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그 길을 충실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운사님이 그랬다고도만 너희들 호강시키게끔 교법을 안 짰다. 대운사님이 그랬다. 그 전해져 드려. 너희들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호강하도록 법을 짜진 않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야 돼. 힘들어. 지금. 우리 전무시신의 길이고, 당신부터 그렇게 사셨어요. 대운사님 그렇게 사셔서 그거 투정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길룡리의 수건 사업이면서나 공익 사업을 하신 거죠. 이게, 이 지점이 향후에도 굉장히 논의할 지점입니다. 우리 교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 교법을 그렇게 가야 돼. 사요 같은 걸 보면 사요를 읽을 때 이 방어공사 같은 내용들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내용이니까. 그걸 보고, 여기 나오는 대로 이걸 보고 사요를 쫙 읽어도 그런 지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 아까도 대충 말했지만, 길룡 인근인 장살리, 덕호리, 이밤리 등에서 벌써 길룡리 방언공사보다 한 해 앞서서 또 그 전에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홍농에는 더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 아마 가서 직접 다 보시고, 관찰하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이거 보면은, 고개가 끄덕거리면서라도 난 안 하고 싶은. 그러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를 이렇게 가야 옳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그 방언공사 얘기를 쭉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잘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오늘 마쳐볼까 합니다. 자, 많이 오늘 기회로 더 많은 대종사님 그 영산에서 대종사님과 부인 선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